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중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은 제가 보니까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독 문제를 한 주 안에 다 끝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중독 문제는 2주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독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요. 중독이란 무엇인가? 어떤 일이든지 자기 스스로 절제와 통제가 불가능하며 자신의 주된 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독은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독이 무엇이냐?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통제가 되면 그걸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활에, 지금 생활하는 게 있잖아요.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것이 지금 자신의 생활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생활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때 우리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자신의 문제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지 못할 때, 이것을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병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분명히 어떤 병적인 상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거고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중독이란 무엇이냐? 중독이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 두 번째, 생활에 어떤 문제를 발생할 때, 지장을 초래할 때. 그리고 세 번째,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지 못할 때. 그런 어떤 병적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이 뭔지는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그러한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중독이다.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스마트폰 중독인지, 게임 중독인지, 인터넷 중독인지, 마약 중독인지, 도박 중독인지, 뭐, 알코올 중독인지,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통제가 되는가? 게임을 하는데 내가 통제가 된다. 그럼 게임 중독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다. 그럼 게임 중독이 아니에요. 내 생활에, 학교 생활에 별 지장이 없다. 그럼 게임 중독이 아닙니다. 근데 새벽 2시, 3시, 4시까지 게임을 하고 그 다음 수업에 지장을 준다. 수업 시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일어나지도 못한다. 그건 중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를 두고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의 개념 및 유형으로 본다면요. 중독의 개념 및 유형으로 본다면 어떤 특정한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스스로 쾌락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정상적 생활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과도한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중독적인 물질이 없이는 불가능한 어떤 특별한 경험에 의존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특정한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쾌락, 사실 모든 중독은 이 쾌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쾌락을 얻기 위해, 이 쾌락을 얻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행동이 나타나고 이것은 어떤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그러한 쾌락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이 정도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어떤 행동이나 어떤 물질에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도한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중독적인 물질이나 행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어떤 특별한 경험의 의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의 의존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의 의존. 그것이 바로 중독이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어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쾌락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쾌락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중독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물질 중독이고요. 하나는
행위 중독입니다. 중독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물질 중독이고요. 하나는 행위 중독입니다. 이 물질 중독은요. 어떤 물질에 의하여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하게 몰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대표적이죠. 알코올 중독은 대표적인 물질 중독입니다. 알코올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고 알코올이 없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면 이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고요. 그것을 끊임없이 알코올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알코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물질 중독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약이 있겠습니다. 약물 중독이죠. 뭐 약물 중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번 마약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만큼의 어떤 쾌락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마약이 주는 특별한 쾌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마약에 손을 대게 되면 끊임없이 그런 쾌락,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약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물 중독, 마약 중독이 되겠습니다. 또 물질 중독 중 하나가 음식 중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무슨 음식이 중독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음식도 중독이 됩니다. 끊임없이 먹는 것을 탐하게 되고요.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삶의 존재 이유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 그 물질을, 음식을 탐하게 되는 것이죠. 음, 과도하게 음식에 너무 탐닉하는 것, 그것도 분명히 음식 중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조금이라도 안 먹으면 짜증이 난다든지 과도하게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음식 중독이에요. 음식은 분명히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 또한 너무 과하게 탐닉하게 되면 중독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중독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행위 중독으로 본다면 무형의 행위 중독이 있고 유형의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무형의 형태가 없는 행위 중독은 과정 중독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관계 중독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관계 중독입니다. 혼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한 사람, 관계 중독입니다. 주위에 보면 관계 중독 꽤 많아요. 그 관계 속에서만 만족을 얻는 거죠. 끊임없이 관계를 형성해야지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관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분노 중독이 있습니다. 조금만 해도 뭔가 화를 내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 점점 더 사실 이 여러분 아십니까? 화를 내는 것도 점점 더 습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쉽게 낸다, 짜증을 쉽게 낸다라고 하는 것도 점점 더 습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애 중독이 있습니다. 연애 중독도 관계 중독과 아주 유사한 것인데요. 계속해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연애 상태로서만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중독이 있습니다. 종교 중독은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사이비 종교인데 TV에 드라마나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누가 봐도 뻔하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왜 저렇게 종교에 빠질까? 혹은 뭐 이단 사이비에 빠질까? 종교 중독이에요. 사실 종교 중독은 굉장히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종교에 몰입하는 사람들 중에 종교가 정상적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가를 사실 살펴봐야만 합니다. 종교는 물론 안식처, 도피처로서의 분명히 역할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완전히 그 종교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지배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정상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중독입니다. 종교 중독이에요. 종교 중독. 사실 이단 사이비들이, 이단 교주들이 이 종교 중독을 잘 이용해가지고 정말 잘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종교 중독입니다. 보면 TV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처음에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갖다 내다가 1000만 원, 1억씩 막 교회에 갖다 내거나 뭐 절에 갖다 내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종교 중독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종교 중독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형의 행위 중독으로 본다면 이건 행위 자체가 이제 중독이 되는 건데요. 첫 번째 일 중독. 일 중독인 사람도 꽤 많아요. 일 중독인 사람은 끊임없이 일을 함으로써만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워커홀릭 이런 말 쓰잖아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일을 해야지만 엔돌핀이 도는 사람들입니다. 일 속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 주위에 일 중독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박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은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가 있죠. 어, 그냥 주위 동네에서 아주머니들끼리 10원짜리 고스톱을 친다. 요즘은 10원짜리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다. 뭐 이런 것 갖고 도박 중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박 중독은 머리 뇌 구조 자체가 도박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냥 사실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잘 보시다시피 팔을 잘라도 그걸 끊지를 못합니다. 이미 뇌 구조가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박 중독.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은 최근에 가장 심각한, 사실 인터넷 중독보다 똑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중독,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지고 있죠. 예. 점점 더 뭐 인터넷 중독은 아마 더 심해질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이제 인터넷 중독을 넘어서서 SNS 중독 혹은 뭐 유튜브 중독, 카톡 중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인터넷, 그러니까 뭐 인터넷 스마트폰 포함해서 유튜브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보고 있느냐, 인터넷 통해서 뭐 서핑이라든지 서칭이라든지 하도 그런 것들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하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것은 아마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음, 거의 뭐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음, 뭐 인터넷 중독 점점 더 앞으로 심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성중독. 성중독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 성범죄자들을 보시면 그 사람들은 뭐 발에다가 발찌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뭐 통제를 할 수 있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발에 발찌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중독은 앞으로 정말 많이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터넷 중독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성에 대하여 너무도 쉽게 오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릴 때일수록 성적인 부분에 오픈되어 있다 보면 뇌가 그런 성적인 쾌락을 다른 것으로 만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포르노를 찾게 되고 단순히 포르노를 넘어서서 정말 어, 아주 가학적인, 자학적인, 아주 어떤 그 포르노라도 아주 자극적인 것을 점점 더 찾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 행동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중독은 앞으로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쇼핑 중독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도 인터넷 중독과 더 함께 뭔가 계속해서 이제 인터넷상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또 홈쇼핑을 통해서 계속 뭔가 이제 우리를 자극하죠. 그걸 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다 보면 그게 사실 뭔가 제품을 고르고 사고 받고 하는 것은 엄청난 쾌락이거든요. 그러면 쇼핑의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주위에 정말 많습니다. 홈쇼핑을 보다가 사실 별로 필요도 없는데 그것을 사게 되는 경우. 뭐 예를 들어 신발이라거나 신발이 집에 계속 쌓이는 거죠. 쇼핑 중독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중독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끝낼 수는 없지만 이 중독, 제가 가르치는 중독 상담이라고 하는項目이 있으니까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운동 중독이 있습니다. 운동 중독도 운동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거의 뭐 운동을 하러 하자 몸이 찌뿌듯하다 뭐 계속 거의 운동이 중독 수준이 돼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운동은 해야 되는 겁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것도 중독이 되면 안 된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과하면 몸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또 운동도 중독이 됩니다. 사실 운동도 중독이 아주 쉽게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중독의 유형,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에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에 대하여 좀 하나 한 개씩 살펴볼 텐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잠시 쉬었다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